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업무 보고니까 궁금한 거 좀 위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10페이지 보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전략 수립 추진이 있는데 저번에 제가 그 기사도 한번 공유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한테도 보내긴 했는데 이제 뭐 현재까지 우리나라 도시 개발이 도시 계획들이 그 신도시나 도시 개발 시기의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전에도 제가 그 경기원권 자료 보면 이제 그 방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들 그 속에서 도시가 이렇게 양분화되고 또 쇠퇴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원도심 구도심이라고도 하고 원도심이라고 하는 것들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들 개발 이 중심으로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방향이 좀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진 도시 전문가들 입장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쨌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계속 그 자연 녹지나 관리 지역을 개발에 대해서 도시를 그런 식으로 공간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게 과연 우리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들은 분명히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TXAC 노선이 있는데 물론 우리 철도를 담당하는 과가 다시 있긴 한데 지금 우리 평택역 광장도 대규모로 2천억 가량 되는 예산을 들여서 철거도 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GTX-A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는 이제 지제역이 최종 종착지잖아요. 근데 C는 천안까지 연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평택에서 결국은 천안까지는 기존 그 경부선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외에 다른 발리 아마 새롭게 철도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C 노선에 대해서는 좀 평택역에 정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또 뭐 노선을 그렇게 정립하기 어렵다 하면 최소한 교차로 해서 정차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평택의 남부 지역에 대한 그 좀 활성화 부분도 좀 전략적으로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도시 계획, 도시 개발과 이를 비롯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 왜냐하면 신평이 지금 우리가 신공이나 원평지구 도시 개발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도 거기가 평택역하고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또 향후에 팽성이나 이런 지역들의 개발이나 또 미군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도 편리성들이 확보될 수 있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같이 공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용역 26년 6월부터 한 2년 동안 장기적인 계획인데 여기서 말하는 용도 지역 유연성 확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원도심이 이제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용도 지역제를 통해서 이제 그 도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검토하고자 하는 공간 전략 계획에는 세 가지의 유형이 이제 구상으로 이제 법제화돼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복합 용도 구역이라고 해서 용도 구역을 단일 용도 구역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용도 구역의 다양성을 이제 줘서 좀 더 이제 그 개발의 다양성을 좀 확보하도록 하는 체계가 있고, 한 입체 복합 구역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화이트존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그 백지화된 상태에서 좀 구상안을 좀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도시 혁신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요 도시 혁신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말씀드리면 이제
공공청사나 이제 유유지 이런 부분들 좀 활용해서 개발 방안을 수립하는 이런 내용들이 될 건데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용도 지역의 그런 한계점을 좀 벗어나서 좀 이렇게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생기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평택에 도입했을 때 원도심이 다시 살아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타당성을 이번에 좀 검증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실제 도시관리계획 좀 입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진행하려고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도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원이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업의 계획에 이런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도시의 기반 시설들을 확보하는 부분들도 잘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계획들은 기반시설 계획과 연동해서 검토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도시관리계획은 26년 상반기 시의회 의견 청취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몇 월 달쯤에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의견 청취 대상인 게 이제 그 용도 지역 변경에 관련 용도 지역이나 용도 구역 변경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제 시의 의견 청취 대상이라서 저희가 이제 의견 청취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 저희가 지금 이제 기본 계획이 아마 도시 기본 계획이 2월 중에는 이제 고시될 걸 예상을 하고 있고 기본 계획이 고시되고 나면 이제 그 기본 계획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 관리 계획 기준안을 마련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저희가 수립하는 시기가 한 4월, 5월경 될 것 같아서 의견 청취는 아마 하반기쯤에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10대 의회 때 보고해야 되겠네요. 하반기면 예, 새롭게. 상반기 3월 의회 때 보고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구단위 계획 정비가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비전 13지구 공동위원회 조치계획 보고가 있는데 지금 결정 및 고시가 1월달에 이루어졌어요? 예, 결정 고시 완료했습니다. 이게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니고 큰 틀에서의 결정 및 고시의 핵심적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그 13지구가 이제 시청 주변에 있는 이제 전에 이제 그 택지 개발 사업 했던 지구들인데 그 안에 이제 그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용도 지역에 안 맞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현황에 맞게 그렇게 반영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옛날 그 BYC 건물 맞은편에 있던 지금 이제 건축물들이 이제 건축물의 그 용도 지역이 이렇게 지금 현재 건축물 그 입지한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이제 그 입지에 맞게 용도 지역을 일부 조정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좀 자료로 별도로 좀 제시해 주세요.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아까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도시개발 사업에서 원평신공지구는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 추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언제쯤 완료가 돼요? 이거를 뭐 시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긴 어렵고요. 어쨌든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 동의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26년도까지는 완료할 예정이에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뭐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받고 계세요? 우편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한 4차례 정도 우편물 발송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렇게 해갖고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방식이. 왜냐하면 그 공문을 보고서 이게 내가 동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다는 게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네. 아니면 이제 아주 내가 관심도가 높아. 그래서 이 우편물을 들고 도시개발과를 찾아가서 면담해서 뭐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그러면 어떤 좀 직접 대면해서 이거 설명하고 거기에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도 좀 뭐 추진 그 전문 하시는 그런 분들도 뭐 기간제나 어떤 형태로 좀 그분들하고 같이 모집을 해서 그 일정한 수당이나 지급하면서 그분들이 직접 대면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답변도 정확히 하고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지 아닐지 손해가 될지 이거에 대한 판단들이 안 서는 입장에서 우편물 가지고 동의를 찾는다는 거는 저는 아니 제가 만약 그런 우편물이 와도 저도 동의를 찍어서 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시의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거는 좀 대면 접촉을 통해서 동의의 징수를 동의를 좀 받는 거로 좀 방향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동의율이 계속 안 나온다 한다면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대면까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동의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시개발 만호지구는 개발계획 변경 하고 실시계획 변경 추진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은 언제 완료돼요? 용역은 용역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환지 계획도 용역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네. 인가를 변경하는 건 언제 완료돼요? 저희는 지금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26년도에? 네. 그럼 여기에 뭐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만호지구는 이제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주거를 빼도록 협의가 됐기 때문에 주거 없이 상업과 근생 지역으로 상업, 근생, 업무 시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걸 좀 네. 변경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환경부가 동의 안 해? 예, 환경부가 동의하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추가적인 비용들이 저희가 환경부 동의는 차치하더라도 사업성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도 생각했습니다. 환경부 재동의를 저희가 재동의까지도 염두에 두고 변경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추가적인 주거가 들어가게 되면은 현 재정 수지에서 주거가 들어가면 또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개발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가 면제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통에 대한 내용들이 또 들어가고 주거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서 이 수지를 따져봤을 때 올라가는 수지가 있으면 거기서 또 다시 부담되는 거하고 따졌을 때 큰 원가가 저기가 또 없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분석해 봤습니다. 그렇게 분석한 결과 현황대로 상업용지나 업무 근생용지를 특화시켜서 공급하는 것이 그 지역 여건에도 맞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사업이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 뭐 제도 보완 가이드, 뭐 표준 정관 정비, 뭐 이런 부분들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거를 적정성에 대한 뭐 면밀한 검토 이런 어떤 그동안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문제됐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 속에서의 나름대로 개선책이잖아요. 네. 잘 추진될 수 있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지제역 역세권 공공주택 지구 조성은 LH 입장은 변동이 없습니까? 네, 변동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조금 늦어졌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상반기 중에 지구 계획을 국토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7년도쯤에는 보상이 시작돼요? 아니면 26년도 말? 지구 계획 승인이 되면 그때 이제 아마 기초 조사를 시작할 거예요. 아니 그 지작물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아마도 지구 계획 승인이 된 다음에 기초적인 작업 보상에 대한 기초적인 작업을 실시해서 28년도 정도부터는 아마 보상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도 국제화지구 중에 뭐 지금 되돌리기는 뭐 사실 어렵지만 지금 고덕동 326번지가 보면 아마 우리 그 평택시 신청사 부지에서 서정리역 쪽을 바라봤을 때 왼쪽에 보면 그 야산이 있어요.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어. 우리가 봤을 때는 최소한 2등급지 가까운 그런 상태의 임야야. 근데 그 부지가
공동주택 부지예요. 그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있었는데 그 땅 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26년도 이 시점에 멀쩡한 나무와 산이 있는 데를 파헤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어떤 민간한테 산림 훼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가 좀 부끄러운 거지. 제가 그거 가지고 7분만 원을 해야 되는지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그 지역에서도 특별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게 워낙 결정된 지가 오래된 세월이라 지금에 와서 되돌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우리 과장님 말씀도 뭐 충분히 알겠고, 그러나 그럼 우리는 과연 그 실시계획 변경을 뭐 몇 차례 수십 차례 했는데 그 야산 산과 그 나무가 있는 곳을 그렇다 그 주변에 그런 공간들이 있냐, 공원들이 별로 없어요. 아주 적절한 위치야. 거기에 공원이 그 정도의 형태 산과 하면 산책도 할 수 있고 공원으로 쓸 수 있는 곳인데 거기를 그럼 뭐 20차례 가까운 변경 인가를 하면서 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른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들을 하지 않았는가? 그냥 향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반면 교사를 삼아서 좀 그런 부분들은 공원화 시키고 아니면 원형지 보존을 하든 그런 속으로서의 향후에라도 그런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잘 참고하시고 유념해 주시기 좀 당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해빙기 대형 공사장 뭐 안전점검 이런 거는 뭐 동절기 안전점검 이런 거는 건축과에서는 어느 팀에서 이걸 담당해요? 저희 이제 건축 행정팀 소속으로 지역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가 두 분이 계셔가지고요. 거기서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 시행 24년도 10월부터 해서 적용을 2005년 12월까지 고덕 3대 함계하고 수천지구에 이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러니까 어디부터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덕 산단위도 지금 이거 반영됐고요. 수천지구도 반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도 3단계가 준공된 건 아니잖아. 올 3월 달부터 착공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도 3단계하고 수천지구가 처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 스카이라인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내부 그런 아까 고덕 산단지 같은 경우는 스카라인이 그 층수 제한이 있어서 그 많이 변하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반영시켰고 수천지구 같은 거는 우리가 스카라인 적극적으로 반영시켰습니다. 요즘 세부 내용 좀 적용해서 어떻게 됐는지 좀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이 35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공급한 전체 합계의 수가 906개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아까 우리 준 저기하고 근데 이게 24년도에 자료 통계하고도 똑같은데 25년도에 평택 고덕 A-58블록 798호 영구주택을 입주가 시작됐다고 하고 그거에 맞춰서 공급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906 플러스 798만 더해도 이게 안 맞는데 요거는 좀 파악을 해서
이거는 이제 지금 저 뒤에 있는 건 이제 우리 그 주택과의 주거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면 주거복지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그 지원하는 사업에서 지금 현재 고덕지구에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위원님 저희 아시겠지만 합정동에 보면 연구인들 또 있잖아요. 그런 건 별도로 관리하는 내용이 아까 앞에 있는 내용에 돼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은 LH하고 GH 등 공급 현황을 지금 통계낸 거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고덕에 지금 현재 새로 들어가는 거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고덕에. 네네. 근데 아니 24년도 통계가 906개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906개인데 24년도 26년도 사이에 25년도 고덕 A블록 798호가 영구주택으로 공급된다고 하면 이게 합쳐지면 늘어나야 되는데 그때 900 몇 개는 그럼 이걸 예상한 걸 아직 주 사용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거고 이거는 저기 사용 승인 나야 그 포함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용승인이 아직 안 났어요. 이제 입주만 계약만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시민만족 지적행정 서비스인데 조상 땅 찾기 및 안심 상속. 지금도 조상 땅 찾기 이 요청이나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있어요, 계속? 네, 그렇습니다. 그 사망할 경우는 그 상속 조회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안내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안내해 주시길 좀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오늘 의견 주신 내용들 이제 꼭 잘 반영해 주셔서 이제 이후에도 진행 과정에 대한 것도 물론 좀 업무 보고 때 외에도 수시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잘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